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북부의 하장입니다. 그 유명한 하장 루프를 3박 4일 동안 무사히 돌았고요. 정확히는 안 재봤는데 아마 한 3박 4일 동안 바이크를 한 350에서 4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길도 워낙 험하고 중간중간에 비포장도로도 많고 오르막 내리막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풍경, 멋있는 풍경에 홀려서 사실 힘든 줄을 모르는데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와, 온몸이 막 다 아프고 하루에 보통 6, 7시간 정도 바이크를 타는데 그 덜덜 떨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다 보니까 이게 바이크 투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풍경들 앞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살면서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9시 반, 지금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9시 반 버스를 타고 베트남 북부의 또 다른 도시 사파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사파는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근데 이번 베트남 북부 여행의 딱 하나의 목적은 하장루프였기 때문에 하장루프만 타고 다시 하노이로 돌아간다는 생각하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파에서 며칠 쉬면서 다음 여행을 좀 준비하기로 했고요. 아마 다음 여행지는 파키스탄의 훈자가 될 겁니다. 근데 파키스탄 훈자로 가려면 일단은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에서 와가보더라는 국경을 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도로 입국할 거고요. 예전에 한번 갔던 루트대로 이번에는 훈자로 들어갈까 합니다. 귀엽게 생겼다. 발 뚱뚱한 것 좀 봐. 아이 귀여워. 이제 슬슬 이지라이드 팀이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전 이미 갔다 오긴 했지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입니다. 가방 챙기고 짐 챙기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 이지라이드 팀은 아마 자가 운전하는 친구는 없어서 전부 다 이 기사들이 티셔츠 맞춰 입고 이렇게 아마 출발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젖게 가방도 꼼꼼히 묶고 아무튼 설레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설레네요. 자, 이제 하장루프를 시작하려고 오리엔테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깃발 달린 오토바이를 선두로 다들 뒤에 타고 자기가 운전하고 하면서 아마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같이 달릴 거예요.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하장루프를 이제 출발하는 친구들이라 설렘설렘합니다. 이미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날까요? 앞으로 펼쳐질 풍경들에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 하장루프 하나 때문에 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바이크로 관광객들을 태우고 투어를 진행하면서 이게 한 번에 보통 10몇 대씩 출발하거든요. 대단합니다. 뭔가 지금 출발 전 사전 미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버스 기다리는데 무슨 본부석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옆에 있는데도 괜히 같이 신나네요. 난 이미 다 했는데. 재밌습니다. 사파가는 버스를 타러 터미널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서양 친구와 몇 명의 현지인과 몇 마리의 닭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저 닭의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는 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닭이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좀 넓은 캐빈 버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노멀한 슬리핑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3열을 놓다 보니까 좌우폭이 너무 좁아서 딱 그냥 몸 하나 눕히면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파까지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북부는 한국의 강원도처럼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멀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갑니다. 그래도 7시간은 쉽지는 않네요.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 사파에 도착했습니다. 7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고요. 뭔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좀 더 번화해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길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다리도 생긴 것 같고, 아무튼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이제 숙소 쪽으로 가서 짐을 놓고 뭐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사파에 올라오니까 되게 춥네요. 서늘서늘합니다. 버스가 사파 시내 중심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래쪽 시장 쪽에 세워주는 바람에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려선 여기가 어딘지 싶었는데 조금 와보니까 이제 알 것 같네요. 기억이 있으니. 이렇게 사파 호수가 있습니다. 사파도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달라처럼 호수 주변으로 도시가 꾸며져 있어요. 뭔가 더 번화해진 것 같고 뭔가 도시도 더 커진 느낌이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역시나 안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사파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날씨도 굉장히 서늘하고 항상 저 앞에처럼 저렇게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에 안개가 항상 휩싸여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게 보여서 약간 이 안개가 어쩌면 사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되기도 해요. 여전히 굉장히 예쁩니다. 도시는 기후도 서늘하고 선선한 게 참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파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 서늘한 기후를 찾아 자신들의 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아마 조성된 게 기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서늘하고 그렇습니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 호수 도시 사파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호수에 쌓여 있어요. 확실히 관광도시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위쪽부터가 조금 이렇게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호수의 위쪽, 북쪽이. 그리고 저쪽에는 숙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였는데, 와, 안개에 잔뜩 휩싸여 있습니다. 와, 진짜 화려합니다. 사파가 유명해지긴 유명해졌나봐요. 제가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와, 진짜 엄청 번화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쪽이 사파에서 제일 핫한 다운타운 지역이라서 이렇게 카페도, 예쁜 카페도 굉장히 많아서 저 카페에 앉아서 호수를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저 뒤쪽으로 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 안개에 휩싸이는 쪽이 판시판 산 쪽이에요. 와, 근데 정말 별천지가 된 느낌입니다. 역시 여행객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그렇게 시간 보냈던 기억도 있는데, 예전에 왔을 땐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화려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도시도 화려해지고 사람도 차도 대단히 많아진 것 같네요. 관광객이 많은데 특히 한국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뜨는 관광지라고 하던데, 발랏도 그렇고 사파도 그렇고 한국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숙소는 뷰가 좋은 호스텔로 예약했는데 오늘 날씨 봐서는 구름만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확실히 서늘하고 시원해서 하노이의 더위는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들도 예쁘죠? 예전 프랑스풍인지 아무튼 식민지 양식이 좀 남아있는 건지. 여기는 또 이자카야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메가뷰 호스텔입니다. 전망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안개에 휩싸여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도미토리에 있을 거라서. 일단은 숙소는 여긴데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밑에 도미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창문도 없고 열악하고 낙후된 방에다가 아시아 애들을 다 때려넣고 서양 애들은 다 창문 있고 괜찮은 방에다가 몰아넣는 느낌이에요. 가격이 다르진 않을 텐데 가끔 여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겪습니다. 그런 데는 안 가면 되죠. 뭐 제가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탓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닥 친절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별로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사파를 여행하려면 다리에 근육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워낙 산지형에 형성된 도시라서 오르막이 굉장히 많아요. 사파를 여행하는 방법은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다니는 겁니다. 기분도 언짢고 해서 가볍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어제 이곳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베트남은 일찍부터 비가 많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둘러보고 일찍 숙소로 들어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북부의 산간 도시 사파예요. 이제는 되게 유명해진 곳이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무튼 유명해진 사파에 한 5년 만인가요? 5, 6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뭐 그 사이에 굉장히 뭔가 좀 번화해진 느낌,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사람이 아주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앞에 지금 구름에 안개에 잔뜩 쌓여있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요. 저 산이 인도차이나 반도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판시판 산이에요. 사실 이 사파는 저 판시판 산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니면 케이블카 타고 저 판시판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안개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계절과 날짜를 진짜 잘 맞추지 않으면 저 영봉을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 왔을 때도 저 판시판이 안개에 휩싸여가지고 제대로 판시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안 탔었고 아무튼 이 사파는 이렇게 안개의 도시, 호수의 도시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사파를 떠나서 사파에서 뭐 한 40분 정도 차로 가면 도착하는 따반 마을이라는 약간 이런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동네로 갈 거예요. 거기서 홈스테이를 할 거고요. 그 두지아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 두지아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베트남의 호젓한 시골 마을에 이런 목가적인 풍경, 전원적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 사파 근처에도 따반 마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한번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오려고 합니다. 주변 풍경도 좀 담고. 그래서 오늘 차를 불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뭐 거기서는 사실은 그냥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낭비 같아가지고 잘 협상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따반 마을로 가기 위해 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엄청납니다. 와,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계단을 오르려니 힘듭니다. 사파에서 따반 마을까지는 트레킹으로 가기도 하고 자전거나 바이크로 가기도 합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사파에서는 몽족 아주머니들이 주변 트레킹하라고 호객을 많이 하거든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더없이 평범한 현지 몽족 아주머니들이 영어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나이도 지긋한 현지 분들의 영어 발음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는 타반 마을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파에서 뭐 사실은 멀진 않아요. 저 너머에 보이는 큰 마을이 사파니까. 근데 아주 전원적이고 풍경이 좋습니다. 뷰도 좋고. 여기는 따반 마을의 드래곤 힐 홈스테이라는 숙소예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식당하고 이런 테이블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베트남 가옥이라고 해요. 근데 가옥은 아니고 그냥 숙소죠. 뭐 여기 이렇게 자연 바위도 그대로 살려놨고 또 제프리 바위 건물을 보는 것 같네요. 아주 넓게 거실 공간을 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진짜 멋있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뷰가 좋은 거실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숙소가 있습니다. 땡큐. 그러면 룸이 있고요. 제가 오늘 머무를 저쪽으로 뷰가 좋은 쪽으로는 다 프라이빗 룸들이 되어 있어요. 1박에 가격은 프라이빗 룸들이 뭐 이런 구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은 다 공용이기는 해요. 근데 뷰가 아주 좋죠. 바깥에 테라스가 이렇게 발코니가 되어 있고요. 1박에 40만 동, 하루에 2만원쯤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공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저는 하루에 20만 동, 하루에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이런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미토리예요. 도미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좋네요. 하이. 마을 트레킹을 하는 분들이에요. 하이. 5인이 쓰는 도미토리인데 느낌적 느낌으로는 아마 오늘 저 혼자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정갈하게, 여기 주인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아주 정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좋으네요. 진짜 쉬기 너무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전망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와우. 숙소는 언덕 위쪽에 있고 마을은 언덕 아래쪽에 있습니다. 식사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천천히 걸어 내려가 봅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었는지 흙탕물이 좀 있긴 한데 흙탕물만 아니면 강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요 강 옆에 예쁜 바도 있고 그래요. 따반마을 마을길 산책을 좀 나왔어요. 숙소에서 쉴까 했는데 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날씨는 좀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도 아침에 마을 밑에까지 쭉 걸어갔다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다 내려갔었더니 올라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시 좀 거두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베트남의 시골이에요. 근데 앞에 바라보는 풍경들이 너무 좋고 굉장히 조용하고 전원적인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사파가 생각보다 너무 번잡해지고 번화해져서 조금 머무는데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딱히 감흥도 없고. 그래서 이쪽 따반 마을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아, 새끼우리. 참 시간인가 봅니다. 식사들을 하시네요. 실 예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산을 걷다가 뷰가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어서 잠깐 와봤어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진짜 멋있는 뷰입니다. 와, 카페 위치 진짜 좋네요. 전형적인 베트남의 시골 풍경이죠. 뭐 열심히 밭에 갈고 오는 거겠죠. 밭에 갈러 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네. 아무튼 물소 군단을 이끌고 어르신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어딜 가나 있는 시끄러운 찻소리도 없고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맑은 햇살, 맑은 바람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해질녘에 산책을 좀 나왔습니다. 시골 농촌의 삶은 참 바빠요. 하루 종일 일하고 풀 깎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끝나서 귀가를 하고, 풍경은 여전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반 드래곤 빌리지의 홈스테이의 가정식 백반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동생을 잘 보는지 기특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애기인데 저 애기 동생 돌보는 게 아주 선수급입니다. 아유 이뻐라.